네,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자, 어드미션 테스트, 즉 중등부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른 1:1 맞춤 플래너 작성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입생이 오잖아요. 오면은 그냥 느낌대로 학년을 파악해서 그냥 무작위로 강좌 선정을 해줬다면,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꼭 원 컬러로 뭐냐면 입학생이 오게 되면 상담을 거쳐서 입학 테스트를 꼭 보게 하십시오. 중등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입학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입학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1, 자, 지금으로 이제 예비 고1로 포함시켜서 예비 고1을 고등학생으로 편입시켜서, 자, 이제 고등부 입학 테스트,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은요, 중등부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나서, 자,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먼저 입학 테스트를 출력 한부를 해주시고 입학 테스트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3번까지가 바로 단어 평가를 하고 있죠. 자, 1번은요. 단어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1번 문제 작은 단어가 10개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 이상의 오답이 나오면, 예, 중학교 1학년 800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단어장이죠? 이 단어장입니다. 자, 이 단어장인데 이 단어장이죠? 네, 이것을 자, 구매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2번 문항에서 단어 10개 중에서 3개 이상이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 자, 중학교 2학년 단어입니다. 똑같은, 자, 색깔 다르죠? 2학년 단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항에서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3개 이상의 오답이면 중학교 3학년 단어, 요 800단어입니다. 그쵸? 요 800단어, 중1 800, 중2 800, 중3 800. 이렇게 해서 중등부가 2400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까지 전체에서 30문항이죠. 총 3개 이하의 오답이 있다. 전체 30개에서 3개 이하의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 복화 7000 기본. 네, 복화 7000 기본은 고등부 단어입니다. 자, 복화 7000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겁니다. 자, 고등부 단어인데요. 복화 7000 책을 열어보시면 앞에 보시면 큰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큰 단어. 예, 큰 주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단어 오른쪽에 보면 밑에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동의어, 파생어, 유사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큰 단어를 복화 7000 기본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파생어 부분을 심화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 권에 기본 심화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단어장에. 그래서 요 큰 단어가 2180개가 있고 기본이, 자, 요게 기본이 2180번까지 돼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알파, 요 알파가, 자, 오른쪽에 있는 파생어라고 했죠? 요 부분이 심화, 복화 7000 심화고 요 부분이 기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7 사이트에서도 기본 심화가 따로따로 본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다 총 3개 이하일 때는 오답이 복화 7000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는 구문독해입니다. 자, 이 구문독해는, 자, 이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이 단어는 이제 좀 알게 되는데 단어가 몇 개 모여서 문장을 형성하는데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맥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 그동안 암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단어도 암기하고 문장도 암기하고 통암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영어가 암기인 줄 알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사로잡기 위해서 문장을 보는 눈, 새로운 문장 왔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의미를 도출할 수 있냐, 이 문맥 파악 능력을 묻는 것이 구문독해인데요. 다시 말해서 해석 원리죠. 해석,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원리를, 자, 구문독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문독해에서, 자, 4번에서 11번까지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요, 오답이 3개 이상 나왔어요. 오답이 3개 이상 나오면, 자, 극미세 영문장 100입니다. 그렇죠? 극미세 영문장 100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극미세 영문장 100입니다. 사실 요 책은요, 목적이 아주 정말 기본적인 문장 해석이죠? 자, 문장 해석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책이고 플러스 영작, 네, 영어 장문이죠?
영작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신할 때 우리 내신 3단계가 뭐죠? 영작 파트잖아요. 그죠? 영작할 때 이 책을 반드시 쓴다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자, 문장 해석과 그 다음에 내신 때는 영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에서 11번까지 네, 봤을 때 오답이 3개 이하입니다. 자, 이해할 때는 영문장 700 기본. 네, 요 책 다음으로 이어질 책이거든요. 요 책 다음 이어질 책인데 영문장 700 기본. 네, 기본서입니다. 그렇죠? 자, 요것은 이제 중학교 수준과 고등학교 1학년 수준까지 겸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통과된 학생들은 다음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입학 테스트 때 이 정도 오답이 3개 이하일 때 영문장 700 기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번부터 15번까지 예, 여기서 오답이 2개 이상 나왔다. 그치? 여기서 오답이 2개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영문장 700 기본. 네. 자, 영문장 700 기본. 물론 요 앞쪽은 통과되기 11번까지 통과됐고 12번부터 15번까지 봤을 때 오답이 2개 이상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영문장 700 기본. 방금 책 보여드렸죠? 그거랑. 그 다음에 오답이 2개 이하예요. 그러면 영문장 700 심화. 네, 심화입니다. 이 부분은요. 네,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3학년 여기까지 이제 담아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심화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좀 길고 약간 추상적인 문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15번까지 오답이 0개입니다. 다 맞췄어요. 그러면 영문장 100고급이 있습니다. 영문장 100고급이 있는데 자, 요렇게 영문장 100고급까지 연결하면 자,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중학생이 여기까지 온다면 정말 전국구 학생 정도 수준입니다. 전국구에서 뭐 1, 2등 하는 애들.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와도 굉장히 대성공입니다. 중학생이에요. 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볼게요. 문법 어법 코너입니다. 이번에는요. 문법 어법 코너인데 16번부터 23번까지 봤을 때 오답이 2개 이상이에요. 오답이 2개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극미세 영문법. 극미세 영문법을 필수로. 네, 극미세 영문법을 필수로. 왜요? 극미세라고 이름 지었냐면 목차를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그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극미세 영문법을 요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오답이 전체에서 2개 이하다. 네, 정말 자기 실력을 봤는데 찍어서 아니고 자기 실력을 봤을 때 오답이 2개 이하다. 이하일 때는 영법 킬러. 네, 영법 킬러인데 이 책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내신 문법이 다 돼 있는 학생들. 그렇죠? 내신 문법이 다시 이 책은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신 문법은 오케이다. 내신 문법은 오케이다. 네, 문제 없다. 두 번째, 나는 내신 문법이 필요 없다. 난 내신 문법이 필요 없다. 뭐만 필요하다? 수능 문법만 필요하다. 수능 문법만 필요하다. 수능 문법만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 있죠. 어떤 학생이겠어요? 고3이죠, 고3. 그치? 고3. 그 다음에 재수생. 그죠? 재수생. 그 다음 공무원. 네, 이렇게 해요. 자, 이런 분들이, 그쵸?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책입니다. 이게 영법 킬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 문법은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볼게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3번까지 오답이 0개예요. 이 학생은 내신 문법, 수능법이 완전히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문제풀이 있죠? 명품 어법 200제가 있습니다. 우리 1대 문포층에 이 책이 있거든요. 명품 어법 200제입니다. 자, 이 책을 가지고 문제집입니다. 문제집을 가지고 계속 응용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중등부 과정에서는 아무리 문법을 잘 하더라도 극미세 영문법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고3 되면 영법 킬러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극미세 영법을 가지고 극미세 영법 체계에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 재수생까지 볼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극미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차 보면 자기가 문법을 좀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죠. 극미세로 그 목차를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또 케어하고 또 케어하고 해서 예, 고2까지 무한 반복을 그렇죠? 10번도 좋고 20번도 좋으니까 무한 반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고3 되었을 때 영법 킬러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도사가 되죠. 문법이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독해력입니다. 자, 우리 이제 중등부보다는 이제 고등부 가서는 이제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빛나게 되는데, 그죠? 중등부 때 제대로 독해력을 갖춰 놔셔야 고등부 와서 진정한 독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중학교 때 맨날 독해를 그냥 암기, 그죠? 교과서 암기하는 것이 독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력을 진정한 독해력을 위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서 35번까지 독해력을 출제했습니다. 오답이 1개 이하 나왔다. 자, 오답이 1개 이하 나왔다. 자, 오답이 1개 이하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죠. 자, 리딩 스킬입니다. 리딩 스킬이죠. 고등부 리딩 스킬입니다. 고등부 리딩 스킬이기 때문에 자, 이 리딩 스킬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독해. 수능 독해의 꽃이라 볼 수 있죠. 네, 수능 독해. 자, 수능 독해법입니다. 수능 독해법을 아주 친절하게 잡아 놓는 것이 바로 자, 리딩 스킬 교재입니다. 자, 요 책이 끝나면요. 요 책이 끝나면 바로 자, 추론 독해 기본으로 가면 돼요. 추론 독해 기본으로. 이 추론 파트가 물론 리딩 스킬 코너에 있습니다만 자, 여기는 전체적인 수능 독해를 다루고 있고 여기는 전체적인 수능 독해 중에서 극미세로 추론 독해만 쫙 빼와서 집중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 추론 독해는 2등급, 그렇죠? 1등급을 위해서 필수죠. 예, 수능 절대평가 시대에 2등급, 1등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추론 독해입니다. 그래서 추론 독해 기본, 예, 기본책을 추론 독해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 코스 다음에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간접적 쓰기 파트입니다. 간접적 쓰기 파트가 또 요 다음을 넘어오면 되겠죠. 요것은 이제 뭡니까? 간접적 쓰기 파트도 어때요? 문장 껴넣기, 순서 배열하고 문단 요약하고 전체랑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요것도 학생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요 다음에 집중적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어디냐? 자, EBS 수능 특강. 자, 중학생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정말 전국구죠. 그죠? 고3들도 어려워하는 수능 특강 지문을 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지문 참 좋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들은 바로 뭡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자, 이 내공이라는 거죠, 내공. 내공이 이제 인풋 아닙니까? 그죠? 인풋. 자, 인풋이 된 다음에 EBS 수능 특강이라든지 문제집이라든지 수능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여러분들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지 모평이라든지 학평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건 다 뭐냐면 아웃풋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이것은 인풋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습을 어떻게 했냐면 인풋을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아웃풋만 했다는 거죠. 문제만 풀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인풋이 안 된 상태에서 아웃풋만 하게 되면 이 학생은 내공이 쌓이지 않습니다. 항상 공허한 느낌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진정한 실력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죠? 네,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졸업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마스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극초단기로 여기까지 달려오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오게 되면 정말 대단한 학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4에서 35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오답이 2개 이상이 나왔어요. 그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 오답 2개 이상 나올 텐데 이때 자, 뭘까요? 바로 극미세 리딩입니다. 그죠? 극미세 리딩 스킬입니다. 극미세 리딩 스킬. 중학교 수능 독해,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독해의 꽃이라 볼 수 있는 자, 제가 강추하는 책이거든요. 자, 극미세 리딩 스킬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책이 정말 좋습니다. 강의 정말 좋아요. 자, 이 부분을 중학생이 만약에 이걸 경험한다 그러면 정말 빠른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서가는 중학생이고 고등학교 갔을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학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할 때 보면 외부 지문 나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공이 안 돼 있거든요. 새로운 지문을 대할 때 어떻게 대처력이 없단 말이죠. 이 강좌를 통해서 그 힘을, 자신감을 배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책 끝난 다음에 아까 했었죠? 고등학교 리딩 스킬.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중학교 있죠? 이 중학교 중에서도 상위권 상위권이나 그 다음에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고1
예비 고1 학생들, 그 다음에 예비 고2 중에서 중하위권 아이들 있죠? 중하위권 또는 하위권 애들한테 너무 좋죠. 자, 이것은 이제 고등부, 그쵸? 이건 고등부 리딩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고2 정도, 그쵸? 네, 고2에서 그다음 고3 정도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라면 정말 상위권, 그죠? 정말 높은 상위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추론 독해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지금 로드맵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쓰기 기본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추론 독해 심화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자, EBS 수능 특강으로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듣기 파트입니다. 자, 듣기 파트는 1번부터 17번까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의 틀이죠. 네, 이것이 수능 듣기의 틀입니다. 자, 수능 듣기의 프레임인데, 자, 여기서 오답이 2개 이상 나왔습니다. 자, 오답이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면 극미세 리스닝 책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미세 리스닝 책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죠? 네, 이 부분을 꾸준히 해간다면 듣기 실력 정말 극초단기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끝나면요. 여기 끝나면 바로 자, 고등부 리스닝 스킬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17번까지 있는데 오답이 1개 이하입니다. 1개 이하일 때는 바로 고등부 리스닝 스킬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EBS, 요 끝난 다음에 EBS 수능 듣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바로 중등부, 쿼리가 나오는 거죠. 이 학생이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설명한 끝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이 A라는 학생은 다약한 거예요. 뭐냐면 단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법도 해야 되고, 뭐 구문독해도 해야 되고, 구문독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독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또 영작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그죠? 듣기도 해야 되고. 자,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가지를 하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하위권 학생이. 그러면 학부모님과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상담하면서 다약한데, 그럼 이번 달에는 자, 이 중에서 3가지만 선택하자. 아니면 2가지만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우선순위, 단어는 꼭 해야 되겠죠? 문법도 꼭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구문독해도 꼭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벌써 3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듣기를 나중에 하자. 아니면 듣기 정말 하고 싶다면 구문독해를 빼고 나중에 구문독해를 하고 요 순서를 바꾸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면 수능독해 쪽으로 극미세 리딩 스킬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시작할 때 2개 아니면 3개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마다 다 능력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그렇죠? 캐파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저는 50개씩 할게요, 올 때마다. 어떤 학생들은 좀 100개씩 할게요. 어떤 학생들은 200개씩 할게요. 어떤 학생들은 400개씩 할게요. 다 틀립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목동 본점에는 400개 하는 학생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적게 하는 학생이 100개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이들 수준 낮추지 마시고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땡겨야지, 그 아이가 나는 10개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사실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잠재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당겨주시면 충분히 따라옵니다. 문법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마찬가지 맞춤표 짜실 때, 자, 올 때마다 어떤 아들은 1강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나는 올 때마다 2강씩 할래요 라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극미세 영문법에서 나는 비동사를 다 아는데요. 좀 하는 아이예요,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 너무 쉬운 거는 목차에서 제거하고, 그죠? 잘 모를 것 같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약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구문독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는 1강씩 할래요. 어떤 학생들은 난 2강씩 해볼래요. 다 학생들마다 니즈와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학생을 보면서 양을 결정해 주십시오.
듣기 같은 경우는 극미세 리스닝 같은 경우는요. 자, 듣기만 한다 그러면 올 때마다 10문제씩 가능하지만 자, 다른 강좌도 하면서 듣기도 한다 그러면 올 때마다 3문항씩 주세요. 3문항씩 적지 않습니다. 3문항을 완전히 그 책을 보시면요. 극미세 리스닝 보게 되면 그 책에 딕테이션 현장 와서 딕테이션 하게 돼 있고 구두 테스트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쉐도잉 하게 돼 있어요. 발음도 시원찮고 발음을 제대로 글을 잘 못 읽어요. 그래서 문장을 그 대화체를 그러면 자꾸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연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3문항이 와닿게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문항이 적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3문항씩 해도 꾸준히 하면 정말 큰 효과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등부 1대1 맞춤 플래너를 위한 입학 테스트 후에 해야 할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고등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뵙겠습니다. 네, 바이.